예, 그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사업의 플랜인데 이게 어느 단계에서 사용이 되냐면 실제로 그 아이디어 순수하게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업계획서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. 그 전에 그 분야의 프로토타입이라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본 후에 그걸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지 사실은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가 나오는데 그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어떤 거냐? 내가 뭐 아이디어가 있잖아요. 그럼 그 연구 개발하는 거야. 그래서 디자인은 완성이 안 돼도 되지만 기능은 어느 정도 연구 개발해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봐야 돼요. 그래서 지난주에 라쿠라는 그 다육이 이제 그 어떤 화분을 만드는데 이 화분이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제가 그 이렇게 그 연소된 거름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유약 효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유약 효과가 있는데 사실 그 유약을 바르면 사실 그 공기가 좀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데 이거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좀 구조를 해가 바깥에 물을 이렇게 채워 놓으면 이게 스며들면서 어떤 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좀 특징으로 해서 예쁘게 만들면 상품성이 있지 않는가.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럼 고대로 실험에 들어갔어. 아 진짜요? 해보겠어요. 그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연구 개발한 거예요. 그럼 그걸 가지고 사진도 중간에 실험하는 그 과정 있죠. 그거를 찍으세요. 찍고 이게 어떤 실험을 하냐면 물을 채웠을 때 그게 뭐 며칠 만에 그게 물이 말라서 소진이 되고 어떻게 그러니까 물 수분 전 뭐 이렇게 공급하는 그 양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걸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. 그거를 할 때요. 그냥 똑같이 받침에 똑같이 하나 놓고 얘를 넣고 그렇지. 비교 실험을 해야 되죠. 그래서 그거를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비교 실험을 하는 게 그게 데이터로 손으로 수기를 하든 기록을 쫙 해가지고 그걸 사진으로 찍고 이렇게 찍고 기록을 막 다 남겨놓는 거예요. 사진을. 그러면은 그게 연구 개발이에요. 아시겠죠? 그러고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가이드 몽상 같은 경우는 그 안에다가 꿀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꿀을 넣는 방법적인 거는 다른데 어디 있으면은 그걸 아니면 주사기 하나 사가지고 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번 그 공간 만들어서 아니면 그 유튜브에 꿀 넣는 방법 뭐 젤리에 중간에 뭐 넣는 방법에가 많을 거예요. 그거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 안에 한번 아니면 그냥 젤리 만들었잖아요. 그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 그 안에 이 꿀이 들어가면서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. 하여튼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입하니까 되더라. 그럼 이제 그걸 양산을 하면 일일이 사람이 하기에는 힘들잖아요. 그럼 뭘 만드냐면 그 홍삼 젤리를 이렇게 뭐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홍삼 젤리 이렇게 그 떡가래처럼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걸 집어넣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피딩을 하면 동그랗게 되듯이 이렇게 되면서 이게 동그랗게 되면서 거기 이제 주사기 바늘이 꽂혀가지고 이렇게 피딩이 되는 거 그런 어떤 양산 장비를 하나 만들겠다 아니면 지그를 만들겠다 이러면 이게 과제가 되는 거거든요. 그 과제를 하나 만들면 제 판단에는 그런 게 뭐 한 5천만 원 받아가지고 하면 되겠다. 그래서 그걸 어디 쓸 거냐? 우리 프랜차이즈 내가 하거나 아니면 했을 때 그 젤리 만드는 업체들한테 내가 그걸 공급을 해서 우리 재료하고 같이 공급을 해서 뭐 수익 창출을 만들겠다. 아니면은 그 젤리 만드는데 일일이 손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뭐 주사바늘 뭐한 10개장 놔두고 여기 해가지고 꿀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하면 한 방에 이렇게 손으로 완전 자동화는 반자동화라서 딱 하면 꾹 넣으면 그 다음에 꾹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고 정량시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상품화하겠다. 그래서 꿀 홍삼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KT에 100억에 넘기겠다.
왜 그렇게 웃으세요? 왜 이상하게 웃어요? KPNG 아니고 생각만 해도 좋아요? 그래서 여기 나사렛 때 1억 기부하고 저한테 한 5억 주시고 뭐야? 얼마 얼마 받은데? 받았지? 그러니까 여기 기부 100억? 100억이 맛이 100억이면 5억 줄만 하네. 11조 해야지 11조 해야지 11조 나머지는 우리 모임에 시드머니도 우리 쓰고 모임에 한 1억만 받자.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별거 아닌데 그게 이제 주입하는 방식에 따라서 거의 특화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꿀하고 홍삼을 접목한 거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면 그걸 특허로 내는 거예요 그럼 맛도 이게 꿀을 어디 꿀을 썼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런 것도 해가지고 꿀 조합을 잘 해가지고 뭐 이런 아카시아 꿀하고 뭐 일반 또 무슨 꿀하고 이게 아마 좀 다를 거예요. 그런 걸 조합을 잘 해가지고 꿀도 맛이 있다. 사람들한테 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. 꿀이 그냥 단 게 아니고 어떤 거는 좀 이렇게 덜 달면서 뭐 그 화분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보면 씹히는 맛이 있는 꿀도 있을 거고 좀 덜 단 거 있잖아요. 캐나다 꿀들이 보면 대체로 그렇게 달진 않더라고요. 먹으면 이렇게 약간 뭐 조금 이렇게 이렇게 가루 같은 게 많이 씹히는 그런 맛인데 하여튼 꿀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한번 해보십시오. 그래서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12주까지 그냥 사업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우리 사장님들이 하는 거에 대한 아이템을 또 여기 화분 그 있잖아요 키우는 거 그러면 그 하늘마가 됐든 뭘 갔든 그거를 꼭 먹는 용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집에 그 관상용으로 그래서 그 관상용으로 한번 테스트용으로 화분하고 최저가에 만들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해서 그거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실험을 할게요. 연구소에서 그렇게 하나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가야금 홍삼 있잖아요. 아니 저 어디죠? 그 이레세 싹사 그 태국 보니까 제가 참 좋았던 게 그거를 그 집에서 직접 길러 먹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트로 만들어 가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요 사고 싶더라고. 그걸 똑같이 같은 가격에 파는데 너희들은 해 먹어. 이케아처럼. 이케아가 보면 그냥 집에 가서 본인이 셀프로 그걸 하는 이유 때문에 인건비 안 드니까 더 싸게 공급이 가능하잖아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홍삼, 산양, 새싹삼, 그거를 그냥 시하고 이렇게 주면 근데 우리는 사실 재배하는 게 손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사실 원가 구조가 거기에 다 파악돼 가지고 한 뿌리당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00원씩 해가지고 50뿌리 해가지고 뭐 15,000원 300원씩이구나 그렇게 파는데 그냥 내두만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그냥 흙하고 같이 세트 따기가 여러분이 해먹으세요 해가지고 하면 저는요 같은 가격인데 내가 이거 해먹는 걸 더 좋아해요. 그리고 이게 유통 과정에서 이거 그 잎사귀가 나와 있으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시들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해먹으면요 그게 세일 포인트거든요. 근데 15,000원이면 마진율이 확 좋아지겠죠. 흙이 좀 들어가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이디어예요. 그리고 그거를 포장을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그걸 간이적으로 이렇게 해먹을 수 있게 포장 센터를 그렇게 개발 딱 하면 근데 그 별거 없잖아요. 근데 그거를 좀 의미를 둬가지고 그냥 포장지면서 그게 화분이 되게끔 해가 그 위에서 그냥 흙 뿌려가지고 딱 하면은 근데 그걸 형상하기 약간 아이디어를 내가 하면 그게 특허거든요. 그래서 이래 색상도 아이템 하나 나오고 사장님도 나오고 여기 나오고 4개 나왔네요. 이제 충남 곤충인데 제가 오늘 페북에 보니까 제 지도 교수님의 또 사모님이 저 보니까 친구 한 명을 페북에 올려서 자랑을 하는데 보니까 뭐냐면 곤충 요리 전문가더라고.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문가인가요. 그래가지고 자격증도 내고 거기 서울대학교에서 서민 교수로 강의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
필이 따왔는데 또 오신 거야. 그래서 제가 왜 보니까 이걸 곤충을 요리를 해 먹는다?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가 만약에 문외한이면 어떻게 요리해 먹지 않는데 그분은 지금 그렇게 지금 대중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. 요리를 실제로 TV에도 나오고 막 근데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곤충을 이걸 어떻게 제가 이런 거 많이 하죠. 집에 물고기 키우잖아요. 그래서 지난주에 만든데 그 어항에 제가 그 실지렁이 있죠. 실지렁이 그 호수에 사는데 보통 그거를 어항에 집어넣으면 어항이 오염이 돼가지고 물고기도 죽어버려요. 근데 제가 어항에서 실지렁이에 살게끔 성공을 했어요. 지금요 이 실지렁이들이 어항 그 흙 안에서 바글바글해요. 그러니까 물고기를 먹여도 지금 거의 한 달이 돼가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 실지렁이들이 안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스포이드에 이렇게 물을 휘저 놓으면 확 하면서 올라오는데 물고기 박이 냄새가 뿌려지잖아요. 그런데 얘들이 살라고 가라앉자마자 쏙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한 달을 살았는데 이제 완전히 흙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이 흙을 팔아야 되겠다. 그래서 실지렁이를 팔면은 그냥 실지렁이 그 관리가 힘드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조금씩 떼가지고 이렇게 그 우리 얼음 그 이렇게 그 이제 이렇게 말려가 이렇게 그 냉동 건조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포장에 뜯어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물고기들 먹거든요.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는데 이거는 흙 자체가 지렁이가 사는 흙이에요. 그걸 배양을 해가지고 한 푼 요만큼 해가지고 하면 제 같으면 사겠어요. 왜 사냐면 그냥 흙 그거 집어넣으면 물고기 밑에 어항에 정화도 되고 흙이 정화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지렁이가 이게 흙을 정화하는 작용이 있겠죠. 그러면 물고기가 먹고 난 그 뭐 안 먹은 그 이렇게 음식들이 어때요? 이게 전부 지렁이 밥이 되니까 물이 깨끗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. 물이 굉장히 지금 안 갈아준 지 꽤 됐는데 완전히 처음에는 뭐 하수구 냄새가 나고 이랬는데 그 5급수에 샀대요.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깨끗해져가지고 물고기들이 얼마나 그 실지렁이가 어느 정도의 보약이냐면 이 물고기한테는 턱 보약이래요. 그걸 먹이면 물고기들이 새끼들을 엄청 많이 낳는데요. 구피도 그렇고 실제로 먹였더니 이 새끼들이 처음에는 이 실지렁이한테 안 하던데 지금은 환장하는 거예요. 실지렁이 막 그 새끼들이 실지렁이를 막 물고 올라가가 막 전체 막 흔들고 막 난리 난 거예요.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활동성이 끝내줘요. 물고기들이 그 힘 뻗치는 힘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확실히 달라요.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. 그래서 저는 6차 산업이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어떤 지금 하시는 거 좀 결합을 하면 그게 비즈니스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배라고 하셨죠? 네. 뭐가 좋을까요? 그러지 않도록 물을 넣어야 했는데, 그지? 저는 저 배 있잖아요. 배를 이제 그 기관지에 좋다고 하잖아요. 근데 배즙 해가지고 먹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먹으면 어떤 맛이냐면 약간 떫은가? 약간. 그건 아닌데 먹으면 그렇게 좀 시원한 맛이 아니고 그냥 단맛인데 그 정도. 근데 이거를 끓였을 때. 끓여가지고 하니까 이거를 좀 시원한 청량감 있게 뭘 한다든지 아니면은 박하 같은 그 화한 그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? 그냥 사이다 같은 그런 그러니까. 거. 그럼 약간 좀 스파클링? 아니 배사이다. 그러니까 스파클링이 들어갔으면 좋겠다. 하여튼 뭔가 조금 한잔, 이렇게 한잔. 배 하면은 이게 이제 그냥 그 비닐에서 짜내는 그 배맛 이런 느낌이거든. 근데 좀 뭔가 이렇게 저 청량감이 있는 그런 거는 하여튼 뭔가 레시피를 개발해가지고 요즘 뭘 많이 하냐면 커피 있잖아요. 예. 커피를 그 캔화 시켜가지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. 아시죠?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배달을 하는데 거기다 얼음 넣고요.
그 아이스 아메리카노, 뭐 아이스 라떼 이런 거 얼음 넣고 해가지고 여기서 딱 하니까 완전 캔이 돼버리더라고. 그래서 이만한 그 캔인데 또 맥주 같은 느낌인데 사람들이 그거 먹으면 맥주 먹는 줄 알고 이래도 됩니까? 뭐 낮에 뭐 사무실에 쓰는 전부 그게 그거예요.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그냥 비닐팩에다 넣으면은 이게 굉장한 그냥 막 그 뭐냐면 그 우리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내려가 먹는 거 이런 염소 그런 데가 내려 먹는 그런 중탕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쿨하게 앞에요. 용기를. 그 맛당 라떼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흑당 라떼 그런 것처럼 배와 커피의 조합이라 한번 개발해 보세요. 그래가지고 그 레시피를 개발해가 그 맛 비율 있죠. 그걸 찾아가지고 터크를 내면 돼요. 다른 거 없어요. 배즙하고 얼음만 가도 좋겠다. 배즙이 그 건강이 좋잖아요. 그 설탕이 아니니까 설탕 대신 배로 그 어떤 그 단맛을 내고 그걸 가지고 커피하고 이렇게 아메리카노에다 그걸 넣었을 때 지금 배로 나와 있는 게 배즙, 제일 배말랭이, 많은 게 배즙. 배즙, 배말랭이. 아니 배즙하고요 그 커피 아메리카노 섞어 안 먹어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우리가 그 커피 있죠. 그 커피가 그 라떼가 나온 게 어떻게 나온 건지 알죠? 아메리카노가 어떻게 나온 건지 알죠? 어떻게 나왔어요? 어떻게 나왔냐면 이탈리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하라고 미국인들이 이제 유럽에 갔잖아요. 갔더니 얘들이 그 뭐죠? 이거 저 카푸치노? 조그만 거 이렇게 먹잖아요. 미국 애들은 못 먹는 거야. 써가지고 이거 무슨 에스프레소. 에스프레소. 죄송해요. 제가 지금 3시간 강의를 바로 하고 와가지고 광명역에서 타고 20분 만에 여기 와가 하니까 지금 괜찮아요.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으니까. 에스프레소. 에스프레소 원액을 에스프레소로 하거든요. 그 이제 그 희석하는 걸 따라서 아메리카노로 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우유하고 그걸 넣으면 이제 라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뭐죠 그 티를 넣으면은 또 뭐라고 하죠 티 홍차 라떼 홍차 티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상식을 뛰어넘는 게 우리가 뭐 이런 거다 이런 것도 아니고 미국 애들이 그래가지고 물을 먹으니까 이게 너무 쓴 거예요.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섞은 게 미국식으로 먹는 데가 숭늉처럼 먹는 데가 아메리카노예요. 그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보리차인 거예요. 보리차.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커피를 먹는데 처음에 제가 91년도에 미국을 갔어요. 그때 갔는데 내주는데 그게 아메리칸 줄 몰랐어요. 나는 보리차인 줄 알았어요.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. 그게 아메리카노예요. 그러니까 우리 입맛에 그 보리차 같은 맛이 걔들도 똑같이 그래 먹는데 그러니까 희석을 좀 해가지고 왜냐면 걔들이 물이 상태가 안 좋은 데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물이 안 좋으니까 우리 보리차 끓여 먹듯이 걔들은 커피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갈색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. 그러면 맛이 그 이제 일반 물 맛은 막 그 석회 맛이 좀 나가지고 그때 그 LA 뭐죠 그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그쪽은 샤워를 하면 미끈미끈해. 거기에 석회 뭐 그런 지역이라 가지고 화산지대다 보니까 물이 미끈미끈해요. 아무리 씻어도 미끈미끈해. 그러니까 그런 걸로 물을 만들어서 먹으니까 얘들이 뭐죠 이거 저 결석 같은 게 걸리고 이래요. 그러니까 이제 생수를 먹을 수밖에 없어. 그런데 이제 아메리카노를 먹는 이유가 이게 이제 숭늉같이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숭늉 먹는 거야. 숭늉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도 느끼한 거 먹으면 우리가 김치나 이런 거 먹듯이 걔들은 콜라는 거. 콜라의 조합은 느끼한 거. 느끼한 거 먹을 때는 무조건 콜라 하고 먹고 그 다음에 걔들도 이제 물 마시고 싶으면 생수 먹거나 아니면 아메리카노 얇게 가.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상식을 좀 뛰어넘어서
한번 해보세요. 아메리카노 그 에스프레소 그거 하고 이거 해가지고 배우를 한번 만들어봐요. 그러니까 단맛이 우리가 제가 설탕은 제가 안 넣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유에다가 커피 원액 넣어가지고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. 제가 요즘 잘 먹잖아요, 그죠? 지난주에도 먹었는데 우유는 그냥 우유는 우유에다가 그냥 카페라떼 커피 색깔만 내는 에스프레소로 닦는. 그래서 수요일도 제가 볼 땐 배가 특징이 뭐냐면 달다. 근데 그 단맛을 그대로 그냥 먹으면 질려요. 근데 그거를 아예 설탕 대용으로 생각해 커피하고 결합을 하면 단맛이 나는 카페라떼인데 설탕을 안 넣고 저기 지금 저거 넣잖아요, 이거. 예, 싫어. 시럽 넣는데 저는 저걸 넣으면 쓴맛이 좀 나요. 시럽 자체가 좀 쓴맛이 나는데 그냥 저거를 천안 배 적으로 만든 뭐 시럽 해가지고 했어. 근데 갑자기 몇 군데 통 구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줬는데 거기서 대박이 난 거야. 그럼 어떻게 해요? 배 그게 타는 거야. 어디에다가? CJ에다가 파는 거예요. 그리고 또 10억을 나눠주고 10억을 넘겨 거기는? 항상 11조. 여기는 아이템 나왔죠. 한번 해보세요. 그러니까 지금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데 지금 나는 그 우리 박영문 우리 대표님이 마음에 드는 게 바로 해버리잖아요. 바로 해요. 성공하는 사람의 일 조건은요 말보다 행동이 그냥 해버려요. 성공한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놀랬냐면 제 그 이제 친한 교회 친구인데 유인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유명해요.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유인철하면 나오는데 마젤란 기술 투자 상무면서 대성 투자 그 대성 투자라고 그 우리나라 벤처 투자 1호예요. 거기 만든 사람인데 저하고 나이는 이제 비슷해요.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회사를 사이토젠이라는 투자한 회사에 자기가 또 거기 이제 들어갔다가 얼마 전에 그만두고 나왔는데 뭐 하냐면 그 책 있죠. 책을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유통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2달 전에 저한테 그런 거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그걸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버렸어. 그러고 8월 1일 날 개군한다고 벌써 저기 그 강북 그 고양시 삼송에다가 아파트 한 900세대 되는데 2층에다가 벌써 계약해가지고 인테리어 지금 그 도감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벌써 프로그램 만들고 지금 하고 있어요. 그런데 하는 와중에 또 2호점 개설한다고 또 해가지고 또 하고 그러고 뭐 책 그 또 유통하는 업체하고 연결해가지고 하고 한 2달 만에요. 내가 볼 때는 될 것 같아. 뭐냐면 어떤 컨셉이냐면 지금도 집에 있어. 우리가 집에 책 한 50권에서 100권은 다 있잖아요.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에 한 뭐 예를 들어 카페 하나 있다. 그 카페에다가 프로그램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판권을 주고요. 그 카페에서 그 주민들이 책을 주고받는 거기서 중개해 주는 거예요. 그리고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전부 다 다운로드 받아가 우리 집에 있는 책들 있죠. 전부 그냥 딱 갖다 대면 요즘은 책들이 전부 그 네이버나 이런 데 다 검색이 되잖아요. 책이 뭐고 그런 거 다 연결이 다 되잖아요. 그걸 딱 갖다 대면 바로 책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. 자기 집에 게. 내 로그인해가 아이디로 집에 있는 책들, 저 같은 경우는 몇천 권 있을 것 같아요. 그거 다 등록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한테 가장 가까운 집에 있는 검색하면 거기에 쉽게 검색이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그냥 내가 거기를 맡겨놓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이 빌려가잖아요. 내가 300원을 먹어요. 그리고 그 카페에서 100원 먹고요. 500원을 그 사람이 내면 카페에서 내가 300원 먹고 그 중개주는 유인철 권사의 집에서 회사에서 100원 먹어요.
될까요, 안 될까요? 근데 벌써 대박 조짐이 보여요. 왜냐하면 부동산이나 카페들이 손님 끌라고 손님이 일단은 왔다 갔다 하면은 커피 많이 팔리죠. 서로 하려고 해요. 벌써 프로그램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될 것 같아요, 안 될 것 같아요?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카페 이게 북카페예요, 제목이.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영점을 냈는데 햇세 카페, 햇세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햇세 같이 딱 해가지고 폭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탕 비었어요. 여기. 그래서 카페를 쫙 해놨는데 책이 별로 없어. 그런데 집집마다 해가지고 1000세대 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100권씩만 해도 10만 권이에요. 굳이 책을 다 사. 국회 도서관이 몇만 권인지 아세요? 20만 권이에요. 1000세대가 100만 권, 아니 10만 권이라, 20만 권이라니까? 10만 권.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가 한 세대만 있어요? 1000세대만 있어요? 전국에 1000만 가구. 그러니까 아파트 1000세대짜리가 문제가 아니야. 옆에도 1000세대, 전부 1000세대인 거야. 몇 군데만 하면 우리나라 최대 도서관이 되는 거야. 그러고 신간을 어떻게 하냐면 신간 일주일에 50건씩 사가지고요. 그 가장 가까운 지점별로 돌리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50건만 사면 돼. 그래가지고 사이클을 그 주변으로 20군데 해가지고 50건 사가 이렇게 하면 밀어내기.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일주일마다 책이 계속 바뀌어요. 신간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. 돈 별로 안 들이고. 그럼 뭐가 생겨요? 그 사람들 로그인 해가지고 집 주소 다 넣죠? 마일리지 넣죠? 뭐요? DB가 생기죠? 한 명당 얼마일까요? 되게 비싼데. 만원 이상이에요. 그 DB 가치가.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명이 모였다 1억이에요. 광고. DM 발송. DB가 뭐예요? DM 발송할 때 주소 데이터베이스. 데이터 쓰는 거. 죄송해요. 근데 지금 막 돌아가고 있어요. 내가 막 투자하고 싶다니까.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시장님 지금 제가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숟가락을 얹으려고. 이렇게 하고 있어. 왜냐면 내가 옆에서 내가 좀 나를 상대로 아이디어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. 한번 보자 해가지고.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가 또 생각나서 막 아줌마 쓰다 했는데 그 좀 또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나도 지점 하나 우리 동네에 내는데요. 근데 돈이 안 들어. 그냥 카페 모퉁이 하나 그냥 테이크아웃 한 5평짜리 하나 만들면 돼요. 5평짜리 해가지고 테이크아웃으로 요런 카페 하나 딱 만들고요. 그냥 책 입출납할 수 있는 다이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끝이야. 그러면 사람들이 책 그 집에 퇴근할 때 거기 들렀잖아요. 그냥 가겠어요? 오늘의 이벤트 커피 가죽 세트 뭐 예를 들어가지고 5,000원에 잔당 뭐 1,000원 해가지고 쓰는 거야. 근데 커피값이 원가가 얼마예요? 240원이에요. 1,000원 해도 남는 거야. 그러고 하면 한 3,000원씩 남는 거야. 그러면 기분이잖아. 그러면 커피 한 4개 사고 그 다음에 책 가지고 집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책 보고 재밌지 않아요?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광고가 붙어요. 한 10만 명 이상 되면요 그때부터 광고가요 또 10만 명 유료 독자가 생기면요 이게 처음에는 만원에서 아니 1억이 됐는데 여기 이제 이게 10만 명이 100만 명이 되면요 10억이 아니고요 100억이 될 거예요. 100만 명이 될 거예요. 이게 기하급수적 이런 게 돼요. 그러면 어때요? 이제 서로 책 관련된 자기들 광고 홍보하려고 앱 있잖아요. 앱 유통이니까 거기에 조그만 거 요거 하나 넣는데 이거 장기 계약해가 하면요 이게 또 몇 억이거든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어때요? 재밌지 않아요?
좀 계산이 앞서는 것 같은데. 아 지금 하고 있어. 그래 벌써 저 투자 받기 위해서 투자를 10억 투자 받을 거예요. 오.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요.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는데 한번 보여줄게요. 진짜인지 아닌지. 여기서 좀 한번 끊고 갑시다.